안녕하세요. 송형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현장에 35년간 근무를 했고요.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생활교육 정책자문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강의 제목을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데 왜 그렇게 애들이 밤송이 같이 까칠하든지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마음에 드셨는지요? 자, 거기 밑에 지금 휴대폰 번호를 제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이 이제 자녀를 키우시다가 고민이 있으시면 저에게 상담을 하시라고 이제 공유를 해놓은 건데, 사실은 휴대폰 그 메시지보다는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요즘 하도 휴대폰에 스팸 문자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이렇게 ICT SONG로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영어 교사로서 서울 시내의 여러 학교에 근무를 했고 또 생활교육 정책자문관을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이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돼서 그 부분에 이제 컨설팅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쓴 책들입니다. 가운데 두 권은 그 번역한 책입니다. 제가 영어과라서 그 영어 원서를 번역한 책이고, 왼쪽에 이제 학급 경영 담임을 하다가 그 노하우를 하고, 이제 오른쪽에는 선생님들께서도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교사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교사들도 학부모님 대하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담아서 학부모 상담 119라는 책에다 담았고, 이 책의 2장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담아 놓았으니까 기회 되시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고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우선 도대체 왜 아이들은 이렇게 까칠한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우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까칠한 자녀와 소통법이 4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4가지 기술을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여기 첫 글자로 칭야공문이라고 했고요. 오늘 연수의 목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부모와 이렇게 소통하는 법을 어려워하고 또 아이들과 소통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한편이 되자, 이런 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교사도 또 학부모도 서로 모가 뭐 보듯 했다. 기억나시는 말? 네, 맞습니다. 서로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지구상에서. 그렇죠. 교사와 학부모입니다. 당연히 서로가 한편이 되어서 아이들을 도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까칠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다 아시죠? 북한이 왜 남침을 못한다? 그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바로 중2병, 중2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2는 왜 까칠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교사여서 이제 체조, 수업 중에 이제 체조를 가끔 합니다. 그 유명한 체조 있죠? 유치원 때 배운 체조,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거를 이제 영어로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knees and toe 이렇게 애들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1학기와 2학기가 애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1학기 때는 애들이 자, 우리 다 같이 스트레칭 하자. 그러면 애들이 쭈뼛쭈뼛해도 일어나요. 그래서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이렇게 knees and toe 합니다. 그런데
2학기 여름방학이 지나서 2학년 2학기가 되면 애들이 자 스트레칭 할까 일어나자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요. 애들이 저 아저씨 왜 저래? 그런 표정을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야 중2병이라고 하지만 정말 리얼한 그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왜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 중학교 2학년 때 전두엽, 인간의 뇌라고 하는 이 전두엽 이게 급격하게 발달한다는 거죠. 동물의 뇌, 그 파충류의 뇌에서 인간의 뇌가 발달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집안 수리를 할 때요, 도배라든지 장판을 깔 때 이 공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되려면 일단 이 살림 가재 도구를 다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다 막 창고 같은 데다 맡겨놓거나 이렇게 하면 공사가 쉽고 깔끔하게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뇌가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데 무슨 가구를 빼내듯이 뭘 빼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이들로서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꼭 요 목구멍 여기까지 나오죠. 너는 말은 그렇게 번드르르 잘하는데 행동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뇌가 리모델링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어른이 좀 한 박자 여유를 두고 애들을 좀 가엽게 봐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도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그러면 이 까칠한 것에도 백신이 있지 않냐? 백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건 소아청소년 전문가들도 말하는데 그거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아이들이 이 자존감이 적당하게 성장하면 까칠함이 덜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교직에 현재까지 이제 40년 정도 있으면서 이 4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야단, 그 다음 공감, 그 다음 운동. 그래서 저는 첫 글자로 이거를 칭야공운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칭야공운.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평화롭게 만드는, 또 행복하게 만드는 4가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칭찬의 기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뻔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숨겨진 기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머니들께, 부모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 못난 행동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어른의 리더십인데 못난 행동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적해 주는 것보다 슬쩍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어른의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두 남매가 사는 경우에 남매들이 꼭 싸움을 하면 엄마 앞에 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다가 복창이 터져요. 그럴 때는 사실 부모님께 슬쩍 자리를 비켜놔 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리더십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부모님들께서 애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그걸 어떻게 봐주냐. 근데 여기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그 심리학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리면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냐? 말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못난 행동 하더라도 못 본 척 외면해 줄 때 애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주셔 하는 그
거기서 자존감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칭찬의 기술 첫 번째는 못난 행동을 못 본 척하는 솜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그 두 번째는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떻게 칭찬하냐고 이거예요. 근데 곰곰이 이제 제가 살펴보면 아이들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 그래서 노력을 해서 변화를 했는데 이때 놓쳐요. 그러니까 잘못은 또 이렇게 해서 실망은 자주 하시는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변했을 때 그것을 정말 독수리처럼 매처럼 알아차리는 그 기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칭찬의 기준을 우리가 늘 우리 누구 딸, 누구네 애, 누구 가장 딸, 누구 팀장 아들 이렇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 사람들, 이 아이들을 칭찬의 기준으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뭔가 노력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안 봐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뭔가 노력할 때는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잘못할 때면 꼭 뒤통수를 친다. 이러면 애가 자존감이 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해낸 칭찬의 기준은 뭘까요? 내 아이의 기억. 자, 초성 퀴즈입니다. 자,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셔야 될까? 내 아이의 기억. 네, 바로 요겁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 아이의 과거입니다. 내 아이의 과거.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아이가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혹은 지난달보다 혹은 작년보다 나아졌으면 그것을 칭찬의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칭찬의 기준을 다른 사람 혹은 또 흔히 부모님들께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형제 자매 간에 자꾸 비교하는 거,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은 보약이요 비교는 독약이다 이런 말을 제가 그 좌우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정은 뭐다? 인정은 보약이야.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뭐다? 네, 독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칭찬의 기준을 내 아이의 과거,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가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오늘은 달라져서 뭔가 그거를 정말 귀신처럼 알아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칭찬의 기준, 칭찬의 기술 두 번째입니다. 칭찬의 기술은 어디에 둔다? 내 아이의 과거입니다. 그 아이의, 첫째는 첫째의 과거, 둘째는 둘째의 과거, 거기에다 칭찬의 기준을 두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기서 그 연장선입니다. 사실 2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만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한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학교 갔다 와서는 시험지를 수학 시험지를 이렇게 X 막 빨간 걸로 X 막 잔뜩 쳐져 있는 거 그 시험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빠 나 경시대에 39점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어이가 없죠. 집사람은 초등교사거든요. 초등교사, 엄마는 초등교사인데 애가 수학 경시대에 39점을 맞았다니까 어이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특히 중학교에서 시험 보고서 그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용돈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혹은 이번에 몇 점 맞으면 내가 휴대폰 바꿔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내 아이의 과거에 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학 형시대에 39점을 맞았으면 그 다음 시험에서는 몇 점을 기준으로 해서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60점 맞으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지 마시고 마일리지로 마치
점당 얼마 이런 것처럼 마일리지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39점을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1점 오르면 특별 용돈을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은근히 걱정하시는 게 이러다가 애가 돈만 밝히고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펌프에서 물이 계속 나오죠. 자, 요거 어릴 때 펌프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펌프가 평상시 이렇게 말라 있다가 물을 이렇게 뿜어내려면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부어 넣어줍니다.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지금 미음, 지은, 미음한 것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해주면 자기 스스로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딸도 뭐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지도 쑥스러운지 뭐 점수 올랐다고 용돈 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바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아이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사춘기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상담교사가 된 둘째가 아빠는 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 라고 이렇게 궁금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엄마 아빠가 공부하란 말 안 해도 학교에 가면 온갖 경쟁 이야기고 또 TV를 틀어도 경쟁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만이라도 차라리 너희들에게 쉼터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난 굳이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렇게 적절한 격려를 통해서 했던 것을 애는 편안하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여태까지 칭찬의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칭찬의 기술 첫 번째, 못 본 행동 외면하고,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아이의 과거에다 두고, 잘하는 것보다 나아지는 것에 주목해줘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기술 말씀드렸고,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속에서 불이 나서 야단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땐 어떡하냐? 이것도 중요한 기술이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인데요. 그 연수 가셔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메시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 아이메시지 제가 지금 배우고서도 사실 활용을 안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라고 알려주시고 이걸 또 어머니께서 직접 평상시에 사용을 하세요. 이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애가 공부를 한다고 들어갔는데 5분 만에 나왔어. 그러면 5분 만에 나와서 또 냉장고 뒤져. 그러면 또 화가 벌컥 나. 아니 쟤는 뭐 엉덩이를 붙이질 못하네. 화가 날 때 이럴 때도 야 너는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또 나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바로 이 표현을 이용해서 해보실까요? 네, 네가 그냥 똑같은 말이어도 표현에 따라서 애가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네가 이렇게 5분 만에 또 나와서 또 뭐 먹는 거 찾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 엄마 솔직한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실 수도 있고 초조하실 내일 당장에 시험인데 초조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초조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조한데 소리를 한 글자로 야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초조하다, 화난다, 답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내일 시험인데 당장 네가 공부가 다 될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어려운 연습을 할게요. 여기 아마도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화내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일까? 시어머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어머니께도 한번 화를 내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예. 자, 어떻게 하실까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예, 왜냐하면 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저희 집사람도 저희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고 입맛이 없으시니까 반찬 투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김치를 타박을 하시는데 야, 무슨 김치가 이렇게 맵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김치가 맵지 않은 김치, 뭐 따뜻한 아이스 커피를 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치매를 인지증이라고도 하는데 인지의 부조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매우니까 김치인데 매운 김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고민 끝에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여름에 물김치 있잖아요. 물김치도 원래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다니면서 김치를 담을 형편은 안 되니까 시장을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물김치를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구해다가 아침 밥상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이건 뭐냐? 예, 어머니 물김치예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건데 그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김치냐? 이게 허해가지고. 예, 참 집안에 치매 어른 두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집사람이 어머니께 이른바 말대꾸를 한 겁니다. 아이메시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네요. 제가 어머니 이 맵지 않은 김치 찾으러 시장을 3군데나 봐왔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바짝 긴장을 했어요. 야, 이거 봐라. 집사람이 드디어 아이메시지를 쓰네. 근데 처음 듣는 반응이었지만 어머니께서 눈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래서 다시 식사를 하시더라고. 왜? 어머니를 공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지가 서운했다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 기술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제 또 여기 또 아이에게 우리가 어른들이 여태까지 이 말대꾸하지 마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꾸 속에도 애들의 삶의 기술이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화가 날 때 부모님께서 아이메시지를 계속 꾸준히 써주시고 또 애가 표현하려고 할 때 말대꾸라고 표현을 막아가지고 애들이 나가서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말대꾸를 허용하는 것이 아이들이 폭력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래로 만들어 봤어요. 말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네, 제가 재미로 만든 노래인데 화면 찍어서 어머니들께서도 다짐을 하세요. 말대꾸 아니다. 의견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학교에 가서 왕따나 뒷담꾼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표현, 착하다, 순하다, 얌전하다 이런 표현은 아이에게 가급적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자꾸 써주시면 애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반려동물에게 키우시는 고양이, 멍멍이 얘들한테 착하다 순하다 해주시고 아이에게는 이런 말 대신에 아이가 제대로 너도 엄마한테 화나면 엄마가 너한테 하듯이 너도 화내. 어떻게? 애한테 연습시켜 보세요. 엄마께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엄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평화의 3단 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요건 어머니들께, 부모님들께 드리는 팁인데, 아이가 엄마가 퇴근했을 때 애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짜증을 막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처방을 하나 드릴 텐데, 아이와 만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이거는 아이는 부모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엄마의 관심을 듬뿍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고 바깥에 외출하셨다 집에 들어오시면 아이가 먼저 들어와요?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10부모님 중에 8, 9부모님까지는 주방으로 가서 물부터 끓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짜증내고 이런다면 앞으로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라, 대화를 하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15분이란 게 처음에는 짧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게 원래 그렇죠. 수다라는 것이 그렇죠.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과 대화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다면 오늘 당장부터 애가 학교 올 때, 학교에서 집에 왔을 때 아이와 눈을 맞추고 15분간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아이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감의 기술입니다. 요거는 특히 아이가 정서적으로 흥분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기술입니다. 아이가 많이 지나치게 기쁘다든지 또 혹은 지나치게 슬프다든지 이럴 때는 아이에게 판단의 말을 해주시는 대신에 공감부터 해주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실제로 우리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를 다녀오더니 가방을 확 거실에다 던지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때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저도 그랬고 많은 부모님들이 왜 이 말부터 하십니다. 왜? 원인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여기 왼쪽에 거울 보이시죠? 거울 대어주기. 아이의 표정을 그대로 쳐다보면서 얼굴 그대로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에구,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좀 익살맞게 우아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요즘 애들이 진지한 걸 참 싫어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진지해 하는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 좀 엄마, 우리 어른들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좀 유머가 필요하겠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에구,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유머를 하시면 이때 아이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한마디가 나옵니다. 응. 네. 저는 아이가 하루에 엄마 아빠로부터 공감받았을 때마다 하는 소리, 응. 자, 날이 더워요. 오늘 엄청 덥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셔? 애는 막 그냥 다 떠서 땀이 막 흘러. 그럴 때,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날씨 더워서 고생 뒤지게 했구나. 예. 뒤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하면 애는 뭐라 그래요? 그런다는 거죠. 예. 요것이 바로 공감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학교에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 대안학교에 가서 학부모 연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감의 기술을 알려드리고 역할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딸내미 역할이고 아빠께서 이제 아빠 역할 하세요.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그럴 테니까
아버님은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이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어머니들 다 같이 레디 액션 해주세요. 자, 갑니다. 레디 액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빠, 우리 담탱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하랬잖아 임마. 그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다 옆에 있던 분들이 다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그게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 아버님은 그런 말 듣는 순간 확 열이 뻗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무슨 죄냐, 아빠라는 분이 저렇게 공감을 못 해주니까 애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여기 대안학교로 온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공감, 따지기 전에 공감부터 해주셔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저는 이제 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제가 시험 학부모 코칭을 해드렸는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애가 이제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맞았어. 그런데 실은 그날 수학도 봤다 이거지. 근데 얘는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를 점수를 높여서 자기 목표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모가 이러시면 제일 애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몇 점 맞아서 이러면 애들은 엄마한테 정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수학을 묻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오더라도 그거 참으시고, 여기까지 참으시고, 그때는 나이 들수록 문은 열어, 문은 닫고, 네, 입은 닫고 뭘 열어라. 예, 자, 열어서 아싸 대박, 자 특별 용돈 하고 이렇게 다 에게 이 특별 용돈 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공감의 기술 센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와 사춘기 때 그 까칠했던 아이가 그 바로 거울 되어주기, 아까 거울 보셨죠? 거울 되어주려는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애 표정 똑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애가 그런 거예요. 에이고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애 생일 잔치 하는 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파일럿이 왜?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워주잖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거울 대어주기, 애 얼굴 그대로 따라서 말을 따라서 한번 반복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파일럿이란 그 칭찬을 듣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운동의 기술. 근데 아니 이게 무슨 자녀와 소통의 기술인데 왜 운동이 나와? 이거는 뭐냐면 자녀의 까칠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회복적 탄력성. 아이가 까칠해도 부모가 건강하시면, 체력이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커져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40대에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이때 시작을 해야 정말 퇴임하고서 직장 그만두시고 해외여행 가시고 이럴 때 그 체력이 남지, 그냥 두시면 체력은 정말 이게 체력이 계단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처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툭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하시고, 지금 저 왼쪽에 이 시계는 만보계, 요즘 시계는 이게 건강 앱하고 연동이 돼서 지금 저는 아침이면,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옆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올림픽공원까지 한 바퀴 이렇게 천천히 걷고 뛰고 하다 보면 아침나절에 9,000보를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좀 시작해 주시면 사춘기 아이들을 더 잘 키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 올림픽공원 조깅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해요.
참 지루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주문처럼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따라라라 랄라라라, 이 음정입니다. 하루 1% 목표해도, 하도 지루하니까 운동하는 게 지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노래입니다. 하루 1%만 목표해도 몇 달이면 90%가 된다. 예, 석 달이면 90% 돼요. 또 0.1% 잡아도 몇 년? 3년이면 100%입니다. 제가 지금 조깅을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05% 잡아도 6년 되면 100%더라고요. 120까지, 요즘 애들 120까지 산다잖아요. 급할 일이 뭐가 있나?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이렇게 그 조깅하면서 심심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제 여기 사진 찍어 놓으시고 요거 밑에 있는 120, 우리 아이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당장부터, 내일 아침부터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운동하면, 어머니들한테 이거 목표를 정하라 그러면 제일 많은 게 미음이에요. 미음. 내 모두 만점? 내 몸매도 만점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정해서 냉장고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까칠한 아이들의 까칠함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칭찬, 야단, 공감, 운동, 칭야공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수를 듣고 참 좋은 연수 들었네,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시기가 쉬워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발을 정자로 수첩에다가, 이제 수첩을 갖고 다니시면서 발을 정자가 5번을 의미하죠. 그거를 4번, 발을 정자를 하루 4번 내가 칭찬을 했다, 아이에게 아이메시지를 썼다, 혹은 아이가 학교 갔다 들어왔을 때 아이고 얼마나 더웠어 하고 공감의 표현을 해줬다, 표정 지으면서, 그리고 또 운동했다, 아침 운동하고 저녁 운동했다, 또 버스 정류장을 한 정류장 걸어, 지금은 더워서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운동 걸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발을 정자로 해서 20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칭야공운을 수첩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실은 저도 20번을 못했습니다. 17번인가 정도 했어요. 근데 그리고서 더 이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하니까 완전히 습관이 되더라고. 애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칭찬해주고, 또 아이에게 서운하다, 그럴 때는 아이메시지 써서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물론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에게, 부모님께 다 해당합니다. 그러면 20번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화내고, 또 때때로 공감해주고, 틈만 나면 운동하고, 아침에도 운동하고 저녁에도 운동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아이가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까칠한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요약해서 말하면, 자,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지금 사춘기에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엇을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자, 여기 그리고 자율학습 과제를 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15년 정도 학부모 연수를 했고, 또 카톡으로 질문을 받아요. 제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답을 해드리고 그랬던, 그 상담했던 내용이 여기 끝번호 17834번에 제가 수백 가지 그동안 상담해온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 궁금증 못 풀으셨다면 여기 가셔서 17834 여기 가셔서 자습하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제 카톡 아이디 ICTSONG입니다. 거기에 저한테 카톡 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면 제가 답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ADHD나 우울증, 인터넷 중독 이런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밤송이같이 까칠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 그 양육하는 방법을 현직 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코칭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4가지 끝으로 같이 말씀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칭, 야, 공, 운. 하루 몇 번? 하루 20번. 그러면 직장이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집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면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